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최근 윤석열은 87년 이후 처음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생략하고 대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묻습니다. 정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개헌,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다. 다만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너무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진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따라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국회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키는 중대선거구제 카드를 던진 겁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은 한 개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로 지금의 소선거구제와 달리 사표를 방지하는 이점이 있지만 군소정당이 난립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당도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국회의원 의원수 전체를 늘리는 것에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파이를 키우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하다가 중대선거구제로 넘어간다. 그 처음은 엄청난 당내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선거구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싸워서 공천 잡음이 상상도 못할 지경일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에게는 검찰이란 권력이 있고 흠 많은 국힘당 의원들이 있으니까 단속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괜찮아. 하지만 민주당은 엄청나게 싸울걸? 자, 좀 더 이 얘기를 윤석열 관점에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내년 총선 우리가 대패할 가능성이 커. 정권 심판론이 거세게 불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자칭 보수층들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세잖아. 따라서 선거의 룰을 바꿔서 판을 흔들어 보자. 우리는 검찰 권력이 있어서 아무리 당대표를 당원 100%로 뽑는다, 체육관 선거를 한다고 막 나가도 흠이 많은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뛰쳐나갈 염려는 없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수박들도 있고 비명계 의원들도 많고 나랑 얘기가 되는 김진표가 국회의장으로 있잖아.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과거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었어. 거기에 정의당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공천을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수박들도 여기에 강하게 호응할 거야. 그 수박들이 자기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이재명을 흔들 거야. 내가 제안한 중대선거구제가 만약 먹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들의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하고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셈법을 돌려가며 정치한다고 침뱉을 수 있잖아. 그리고 쥐들끼리 지지고 볶다가 쪼개질 수도 있어. 결국 오늘 윤석열은 중대선거구제라는 민주당의 분열의 떡밥을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못하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난 총선에서 40대 50 정도 상태에서 민주당이 180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8대 52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노조 때린다고 자칭 보수층들이 신이 나서 여론조사에 막 참가해서 지금 지지율이 40%를 육박하고 있는 이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찍어서 정권 심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5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200석 이상 탄핵 가능한 의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윤석열이 중대선거구제라는 꼼수로 막자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자는 겁니다. 자, 여기에 어제처럼 MBC 스트레이트에서조차도 이러한 중대선거구제가 지금의 정치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이라며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2024년 총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의원 300명 의견을 묻자는 전원위원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아주 신이 났어요. 더욱이 최근 이런 모임도 있었죠.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청년 정치인들의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이 국회에서 양당 독점 구조와 적대적 공생관계의 기반인 소선거구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국힘당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천하람이 있었고 민주당에서는 이동학, 이탄희, 전용기, 정의당에서는 조성주, 기본소득당 용해인이 참여했다.
여기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소선거구제는 가짜 선거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어떻게 공천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거나 상대 후보를 악마로 만들어 도저히 찍을 수 없게 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국민의 10명 중에 8명은 투표를 했음에도 나를 대표하는 의원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중간 맛을 내고 있는 그 천하람 국힘 혁신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죠. 썩은 국그릇에 조금씩 새 국물만 붓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쯤 되면 국그릇을 한번 부수고 새로 만들 시기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지역구에서 만약 5명씩 뽑는다면 의지 있고 참신하고 새로운 비전이 있는 사람들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제도의 문제점은 도전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중대선거구제는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팎에서도 호응이 많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제도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전무후무한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이 안 됩니다. 윤석열을 탄핵을 못해. 그리고 특히 검찰공화국 상태에서는 더 못한다. 검찰이라는 심판이 윤석열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만 찢어집니다. 결국 이 중대선거구제도는 이론적으로는 기득권 정치를 무너뜨린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검찰개혁, 언론개혁 없이 검찰과 언론이 심판을 제대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는 제도로 악용됩니다. 이탄희 의원도 용해인 의원도 잘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윤석열에 대한 심판, 검찰개혁 없이는 그 중대선거구제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렇게 중대선거구제가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강하고 있으니까 현재 주요 정치 선진국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철저하게 소선거구제로 시행하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제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다. 소수자나 신인의 진출이 용이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득권에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의 장이 돼 신인 진출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다. 자, 일단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결국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언론이 대놓고 윤석열과 국힘 쪽에 서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지금처럼 검찰이 대놓고 윤석열과 국힘 쪽에 서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기존에는 공정한 척이라도 했습니다.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조차 속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윤석열 항명사태 이후 그들은 노골적으로 기득권 편에 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물론 그 논의 자체는 기득권을 강화하고 민주개혁 세력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민주당 수박들, 정의당, 한겨레, 프레시안, MBC가 현재 물고 있는 이 중대선거구제라는 떡밥을 함께 물지 마라. 윤석열은 지금 탄핵당하기 싫어서 낚시를 하고 있다. 마쳤습니다.